네, 엘침마당 시간입니다. 정말 분위기가 안 좋은 채로 이번 주를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창원 원정에서 2연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경기가 이 팬분들도 많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선수들 믿고 맡기면 라인업은 잘 짜잖아요. 예, 라인업은 잘 짜고 또 피드백만 이렇게 잘 해주면 또 과감하게 선수 기용 선수들 안 좋을 때 좀 해주면 뭐 유격수 김민성 쓰고 어제 경기에 이제 마무리로 박명근 쓰고 이런 것처럼 좀 과감하게만 라인업 해고 맡겨놓고 이제 사실은 작전이 아예 없으면 안 되고 분명히 감독이 빛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만 해주면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직 더 지켜봐야 돼요. 계속 이렇게 가야 됩니다만, 네, 계속 지켜보면서 좀 성적 나오는 거를 봤으면 좋겠고요. 예, 많은 부분들이 또 좀 잘 피드백이 돼서 아직 시즌 초반이니까, 네, 더 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열심마다 오늘 시간에서는 이제 어제 경기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일들 또 지금 퓨처스에서 활약을 펼치고 있는 한 선수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9원승 데뷔 첫 승, 어제 데뷔 첫 세이브를 한 박명근 선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엘침마당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어가지고 오늘 경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위닝 시리즈를 확보하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경기 결과입니다. LG 트윈스 플러코의 호투와 함께 한 점 차 NC 다이노스의 승리를 거뒀고요. 대구에서는 오승환 선수가 5이닝 3실점 선발 데뷔전을 치렀는데 페넌트수가 되긴 했지만 드디어 진짜 재능을 찾았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경기에서는 키움이 후라도의 호투를 앞세워 승리를 거뒀고요. 잠실에서는 하나가 끌려가다가 비기닝 8득점을 만들면서 두산의 불펜을 완전히 공략을 했죠. 김민우 선수 호투가 있었고요. 그래서 연패 탈출을 한 하나 이글스가 되겠고, 문학에서는 KT와 SSG가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노경훈 선수 9원승을 챙겼고요. 또 서진용 선수의 문단속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주에서는 롯데가 10연승에 도전을 했는데 기아가 윤영철 선수의 데뷔 첫 승을 앞세워서 롯데의 9연승 행진을 끝내버렸습니다. 나균환 선수도 시즌 첫 패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자, 어제 경기를 앞두고 1군 코치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3루 베이스의 작전 코치가 교체가 됐습니다. 김민호 코치 퓨처스에 갔고 박영근 코치가 콜업이 됐어요. 일단은 다 떠나서 뭐 불화설이 있네, 뭐 안 좋네, 뭐 잔소리를 했네, 뭐 욕을 했네, 이런 걸 다 떠나서 봤을 때 솔직히 LG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김민호 작전 코치가 무리하게 선수를 돌려서 아웃된 게 한두 차례가 아닙니다. 시즌 초지만. 그리고 이제 또 사인 미스들도 좀 나왔던 것 같고 보니까. 그리고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이 주루사나 견제사 이런 것들이 나와서 물론 이제 감독의 잘못도 있지만 코치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선수를 바꾸지 않는 이상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작전 코치를 바꿔보는 거, 저는 이 부분의 피드백에서는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비 코치, 내야 수비 코치 부분도 좀 바꿔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만, 연경엽 감독이 내야 수비에 대해서는 일단 좀 운이 좋지 않았다라는 피드백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반에 선수들이 좀 움직임이 안 좋았다. 그래서 운의 영역이라서 실책은 좀 더 지켜보겠다 했기 때문에 내야 수비 코치는 변화가 없고 일단은 3루 작전 코치만 바꿨는데 박용근 퓨처스 작전 코치가 올라왔어요. 근데 박용근 코치를 여러분들이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특히나 이제 현역 시절에는 KT로 트레이드가 돼서 LG를 떠났지만 LG에 있을 때는 전문 대주자 요원으로 주로 활동을 했던 박용근 코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박용근 코치는 사실은 1군 작전 코치 경험이 있습니다. 2021 시즌에 초반에 이제 그때 당시에 이 3루 작전 코치는 이종범 코치가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이종범 코치가 내려갔죠. 주루사가 그때 당시에도 기아전으로 기억이 나는데 한 경기에 뭐 견제사도 나오고 이런 난장판의 경기가 있고 난 후에 주루 코치의 보직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박용근 코치가 퓨처스 이때 1군에 올라왔는데 박용근 코치가 맡은 2021 시즌 LG 트윈스의 작전 및 주루 파트를 보면은 추가 진루 확률이 46.4%로 리그 1위입니다. 그러니까 뭐 2루에서 3루 갔다 홈으로 들어오는 확률이라든지 아니면 1루에서 한 베이스를 더 가서 무사히 3루까지 가는, 또는
거기서 또 한 베이스를 더 가는 추가 진루 상황에서의 확률이 LG 트윈스가 가장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기본적으로 주루를 하면은 한 베이스만 가는 게 거기서 이제 더 가는 게 추가 진루를 하는 확률인데, 그 확률이 좀 가장 높은 팀이 LG였고, 주루사가 42번으로 리그 최소 3위였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올 시즌에 한 달을 했잖아요, 페넌트 레이스를. 근데 주루사가 2021 시즌 전체 개수의 절반이거든요. 네, 한 달에 21개를 했어요. 2021 시즌 박용근 코치가 작전 파트를 맡았을 때는 주루사가 42번으로, 그야말로 한 시즌에 42번이면은 정말 많이 안 나오는 수치긴 하거든요. 예, 뛸 기회가 워낙 또 야구는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42회면 정말 적은 수치, 리그 최소 3위 수치였는데 올해는 굉장히 많은 편이죠. 리그 최다 1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기억하기로 박용근 코치가 무리하게 팔 돌린 거 2021 시즌에 한두 번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좀 상황 판단을 훨씬 영리하게 할 수 있는, 또 리드폭을 조절하는 과정에서도 퓨처스 제가 경기를 보거나 또 2021 시즌의 모습을 봤을 때 염경엽 감독의 디테일을 좀 더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코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희생 번트 부분에서도 이제 번트 같은 것도 뭐 번트를 뭐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그때 주자의 움직임은 어떤지, 또 번트 사인을 어떻게 전달해 주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박용훈 코치가 작전 코치를 맡았을 때 희생 번트 성공률이 LG 트윈스가 리그 2위였습니다. 65.8%인데 올 시즌에는 희생 번트 성공률이 42.9%로 리그 8위거든요. 그래서 이 희생 번트도 아마 박용훈 코치가 와서 뭐 번트 훈련이라든지 경기 전에 뭐 준비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선수들에게 잘 전달을 한다면, 저는 작전의 완성도나 횟수 여부를 떠나서 완성도가 좀 더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 작전 너무 많이 들어가고 주루사도 많이 나오고 견제사도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횟수를 줄이면서 성공률을 높여간다면 지난 데이터들은 좀 버려두고 이제부터라도 좀 더 LG 트윈스가 완성도를 좀 높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야구가 필요한 경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용훈 코치가 좀 디테일을 채워주는 또 작전 부분에서, 또 주루 부분에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경기, 그제 경기, 박명근 선수의 또 기가 막힌 피칭이 있었습니다. 박명근 선수가 화요일 경기 데뷔 첫 승, 수요일 경기 데뷔 첫 세이브까지 올려버렸는데, 사실은 이 선수가 좀 이 역할도 뭐 임시 선발도 했다가 롱릴리프도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4월 11일 롯데전에 이제 임시 선발로 이민호 선수 자리에 나온 이후에는 모두 이제 멀티 이닝을 간 적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관리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 1이닝 이하로 투구를 했고, 올 시즌 중단 게트로 나왔을 때 모든 경기의 투구수가 20개 이하였습니다. 다 이제 열 몇 개에서 끊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쨌든 저는 관리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해요. 현재 11과 3분의 2이닝밖에 던지지 않았고 9경기 연속 무실점 행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처럼 등판 스케줄을 가져갔을 때 올 시즌 60이닝 페이스입니다. 저는 한 번만 이제 이 선수를 좀 뭐 계속 맞거나 혹은 구위가 떨어졌을 때 한 번만 퓨처스에서 좀 휴식 차원으로 말소를 가져가 준다면은 이 60이닝 페이스보다 더 낮게 60이닝이 사실은 그렇게 중간 게트로서 저는 많은 이닝이라기보다는 좀 평균적인 이닝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 50이닝에서 60이닝 정도가. 근데 이제 신인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적게 던져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지금의 관리대로 간다면, 또 중간에 좀 휴식이 필요할 때 퓨처스에 한번 좀 휴식 차원으로 내려준다면, 제가 봤을 때는 박명근 선수가 좀 건강하게 계속해서 필승조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일단은 지금까지 멀티이닝 없이 이 선수를 기용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충분히 칭찬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이제 초반에 좀 억가를 이겨내고 박명근 선수 잘해주고 있어요. 점점 이제 자신감 있게 본인의 공을 던지면서, 또 왼손 타자 승부도 이 체인지업이 있기 때문에 잘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박명근 선수가 신인인데도 당당하게 어제 9회에 막은 것처럼 보여준다면 향후 이제 좀 걱정 없는 LG 트윈스의 좋은 불펜 자원이 하나 탄생하지 않을까. 아마 선발로 저는 해도 올해는 당장 선발로 힘들겠지만, 내년부터 만약에 선발진에 마땅한 후보가 없다면
이 선수도 충분히 이제 후보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뭐 올 시즌 끝나고 이야기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 시즌 많이 남아있지만 이 선수를 어쨌든 선발로도 좀 써보고 싶고 중간으로도 좀 써보고 싶고 그만큼 기대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박명근 선수 계속해서 1군에서 당당한 피칭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 너무 이제 만약에 경기 내용이 안 좋다 해서 또 한 경기 또 한 경기에 털어버리고 예, 이것도 다 경험이라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씩씩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퓨처스를 폭격 중인 한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주형 선수인데요. 이주형 선수가 2월에 전역을 하고 바로 팀에 합류를 해서 퓨처스 LG 트윈스 구단 자체적으로 이제 상무를 갔다 온 선수 말고 뭐 현역으로나 사회복무 요원을 마치고 온 선수들에게 주어지는 프로그램 소화를 합니다. 아무래도 이 체력이라든지 또 방망이를 또 잡아봐야 되고 또 글러브를 또 쥐어봐야 알기 때문에 경기력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바로 경기에 투입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좀 훈련을 실시를 하거든요. 이 프로그램을 소화한 이후에 몸을 만들어 놓고 4월 21일부터 퓨처스 경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포지션은 본인이 이제 구단과의 면담을 통해서 외야수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죠. 아무래도 내야 수비 쪽에 좀 부담이 있어서 외야 쪽으로 나가기로 했다고 하는데, 지금 퓨처스 10경기밖에 안 뛰었는데 페이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20타수 9안타 1홈런 5타점 볼넷 5개 삼진 2개인데 타율이 4할 오픈이고요. 출루율이 5할 6푼, 장타율은 6할 오픈입니다. 제가 또 이주영 선수를 굉장히 또 높게 평가하는 거는 스윙이 너무 예쁩니다. 정말로. 여러분 얼마 전에 강화에서 이 SSG전에 퓨처스 홈런 친 거 있거든요. 이주영 선수. 그거 이제 KBO 유튜브 치면 나오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상적인 스윙을 가지고 있고 또 펀치력을 가진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주영 선수가 아직 10경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퓨처스에서 몸을 만들고 빠르면 한 5월 중순이나 5월 말쯤에 이 선수는 또 주력도 빠르기 때문에 뭐 대타라든지 대주자라든지 아니면은 외야 선수들이 좀 쉴 때 스타팅으로도 좀 나올 수 있는 재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1군에서 좀 떨지만 않으면 충분히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경기 감각을 좀 더 끌어올렸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이번 주 일요일날 이천 가서 퓨처스 경기 직관을 하는데 또 이주영 선수의 모습과 또 듣고 싶었던 이야기 좀 담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선발 투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창원에서는 NC와 LG 신민혁과 임찬규의 맞대결, 대구에서는 수아레즈와 최원태의 맞대결. 올해도 이제 수아레즈는 좀 불운하죠. 그리고 이제 최원태 선수는 시즌 초반에 좋았는데 계속해서 좋은 페이스를 이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잠실에서는 드디어 이 전설의 포켓몬 딜런 파일이 첫 선을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이글스는 위기의 펠릭스 페냐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광주에서는 양현종과 스트렐리, 기아와 롯데, 이 3차전도 굉장히 빅매치가 될 것으로 보이고, 문학에서는 메카티 선수와 슐서 선수 외국인 투수 간의 맞대결로 치러지겠습니다. 과연 이 비예보가 어떤 구장에 많이 내려서 어떤 경기가 취소가 되고 또 어떤 경기는 할 수 있을지, 5경기 다 열릴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경기 기준으로 KBO 리그 순위표 한번 보시죠. 롯데가 여전히 연승이 끝나긴 했지만 승차 없이 승률에서 앞서서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그 다음이 또 승차 없는 SSG 랜더스고, 그 다음이 또 승차가 1위 없는 LG 트윈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 팀 중에 언제라도 또 선두가 뒤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순위와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 게임 좀 이기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 4위는 기아와 두산이 나란히 같은 승률로 형성을 하고 있고, 공동 6위 그룹도 5할 승률 똑같이 찍고 있습니다. 키움과 NC. 대신에 이제 키움은 2연승하고 NC는 2연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8위는 삼성, 9위는 KT. 연패가 간신히 또 타선의 힘으로 끝났는데 다시 한번 지면서 9위에 머물러 있고요. 하나 드디어 연패를 끊었습니다.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일침마당 마칠 시간입니다. 내일은 이제 어린이날이죠. 어린이날에는 아침에 저도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침마당은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트윈스볼 투나잇이나 기타 영상들은 정상적으로 업로드가 되니까 또 어린이날 연휴에도 LG 트윈스 야구와 양승장의 트윈스볼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를 기원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